다 죽는다. 조작으로 몰자. 이렇게 얘기한 사람 바로 최순실이었습니다. 자, 이건 어떻습니까? 대통령의 기행이라고 봐야 되나요? 아니면 경호실의 과잉 충성이라고 봐야 되나요? 자, 런던에서 있었던 대통령의 행적 관련된 것도 같이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오늘 박영선 의원의 그 공개 영상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이 최순실 씨가 독일에서 귀국하기 전에 한국에 있는 지인한테 전화를 걸어가지고 사전에 어떻게 얘기하라는 지침을 내리는 제가 전화 녹음 내용을 확보를 했습니다. 처음 들려드릴 내용은 뭐냐면 한국의 지인한테 고영태 씨한테 가서 이렇게 말하라고 해 하는 내용입니다. 나랑 어떻게 알았냐 그러면 네. 가방 간격비를 납품했다고 그러지 말고 네. 옛날에 뭐 이렇게 지인을 통해서 알았는데 네. 그 가방을 발레밀론가 물론 그걸 통해서 왔고 네네. 그냥 치유에 관심이 있어서 그 지인이 알아서 이렇게 연결돼서 내가 많은 도움을 네네. 사실 고온기획도 뭐고 이렇게 고온기획은 얘기를 하지 말고 다른 네. 걸 좀 해가지고 이렇게 하려다가 네. 좀 도움을 받으려고 했는데 도움을 못 받았다 이렇게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최순실 씨가 독일에서 한국에 있는 누군가에게 통화한 내용입니다. 황순욱 차장. 네. 그러니까 자신과 고영태 씨 관계는 가급적 별것 아닌 걸로 만들어달라 그 얘기죠. 그렇죠. 그러니까 가방. 사실 고영태 하면 지금 최순실 사태에서 가방 떠오르지 않습니까? 빌로밀로라고 하나요? 그 가방이 떠오르는데 그렇게 지시를 하고 있습니다. 가방도 네가 만든 게 아니라 빌로밀로라는 데서 그냥 들어온 가방일 뿐이다. 그리고 또 이 말에 주목해야 됩니다. 고원기획이라는 말은 절대 하지 마라. 왜 그러냐면요. 이 고원기획이 2014년도에 만들어진 광고기획 회사입니다. 근데 석 달 만에 해산됐거든요. 유령 회사였는데 네. 이게 바로 고영태의 고자와 최서원의 원자 이 두 개를 합쳐서 고원기획이라고 만든 유령 회사 페이퍼 컴퍼니였습니다. 이 회사를 통해서 뭐 어떤 돈 세탁을 하거나 여러 가지 어떤 범죄 목적이 있지 않았냐라는 지금 의심이 계속 들고 있는 곳이죠. 결국에 내용을 보면은 저 내용은 최순실 씨가 빨리 들어오지 않고 시간 끌고 뭐 공황장애다 못 들어온다 몸이 안 좋다 하면서 결국은 저런 전화하고 돌아다녔던 겁니다. 그러니까 증거를 인멸하고 입을 맞춰서 범죄의 혐의를 어떻게 해서든 벗어나기 위해서 노력을 했던 그 증거로 볼 수 있습니다. 자, 실제로요. 뭐, 나한테 어떻게 알았냐고 물어보면 내가 그냥 최순실에 관심이 많으니까 펜싱 선수 출신이니까 그렇게 얘기를 했고 알아서 연결해줬다. 그냥 적당히 말해달라 그런 얘기를 합니다. 자, 어쨌건 지금 전체적으로 보면 고영태 씨와 최순실 씨의 관계가 틀어지면서 이런 것이 제보가 되기 쉽고 통보가 됐다는 것, 뭐 거의 이제 그렇게 굳어져가는 상황인데 조금 더 한 발 더 들어가서 들어가 보겠습니다. 두 번째 파일입니다. 이거는 이제 이성한이라는 사람이 배신을 했으니까 이렇게 얘기하라 이런 내용입니다. 큰일 났네. 그러니까 예. 그한테 정신 바짝 차리고 걔네들이 네. 이게 완전히 그 조작품이고 얘네들이 네. 이거를 이거 훔쳐가지고 이렇게 했다는 걸 몰아야 되고 이성원이도 네. 아주 그 계획적으로 하고 돈도 요구하고 네. 이렇게 했던 저걸로 해서 네. 이걸 하지 않으면 실제로 이성한이라는 사람이 돈을 요구했다 뭐 이런 기사가 저 후에 나옵니다. 저게 10월 말경의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독일에서 귀국하기 직전의 얘기입니다. 저 앞에 지금 최순실 씨가 큰일이네 라고 하잖아요. 네. 이 녹취는요. 그 JTBC에서 태블릿 PC 내용을 보도한 이후에 또다시 지시한 내용을 녹취한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최순실 씨가 속된 말로 지금 발등에 불이 떨어진 겁니다. 그래서 모든 건 조작된 거다. 걔네들이 훔쳤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그 태블릿 PC를 JTBC 기자들이 훔쳐서 그래서 조작을 해서 보도한 거다라는 식으로 몰고 가라라는 지시를 하는 내용으로 보이고요. 그리고 또 뒷부분에 보면은 이성한도 계획적으로 돈을 요구했다고 얘기해라. 이 말은 미르재단 이성한 사무총장이 이제 배신을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자기를 배신하고 돈을 요구한 사람이다라고 하면서 선을 또 긋고 완전히 분리를 하고 있고요. 그 앞부분에 이제 고영태한테도 정신 바짝 차리라고 얘기해라. 그러니까 지금 고영태가 배신할 것을 그리고 또 괜한 쓸데없는 말을 해서 자기 다른 치부들이 드러날 것을 굉장히 두려워하는 상황이 아닌가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이성한 씨 관련 언급은 이제 10월 24일 날 JTBC가 보도를 합니다. 태블릿 PC. 그리고 최순실 씨가 세계일보하고 독일에서 인터뷰한 시점이 10월 27일이에요.
그 사이에 이루어진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최순실 씨가 세계일보하고 인터뷰에서 뭐라고 그러냐면 이성환 씨 미친 사람이다. 나를 죽이려고 한다. 나한테 돈 5억 원 달라고 요구했다. 등등의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제 그거를 왜 그렇게 했는지 우리가 저 녹취 파일로 확인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네. 최순실 씨는 10월 30일 날 한국에 들어오는데 들어오기 전에 모든 걸 일단 조작으로 만들어 놓고 사전 정지 작업을 해놓고 들어오려고 했던 거죠. 이제 그 흔적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거죠. 네, 고영태 증인은 지난번 청문회에 와서 일정한 위증을 했다라는 게 오늘 통화에서 좀 드러나는 것 같습니다. 네. 분명히 최순실 씨의 저런 지시사항을 받았을 것이고요. 네. 근데 문제는 그럼 저 전화를 받은 사람이 누구일까? 네. 제가 볼 때 최순실 씨가 차은택한테 얘기해서 너 그 고원기획에 대해서 얘기하지 마라. 네. 그리고 고영태한테 전화해서 빌로밀로 얘기하지 마라 하면 되는데 저 전화한 사람에게 고영태에게 전달하라고 한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다면 저는 제가 볼 때 김성현 미르 사무부총장이 아닐까라고 추정이 됩니다. 따라서 다음번 청문회에서 이 김성현 사무부총장을 불러서 이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특히 최순실 씨가 이런 것을 증거를 인멸하고 범행을 은폐하려고 했던 사실에서 확인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특히 불리하지 이 건과 태블릿 PC가 불리하지만 우리는 다 죽는다라고 하는 걸 보면 분명히 최순실 씨는 태블릿 PC가 본인의 것이라는 것을 분명히 역설적으로 반증하는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지금 저 통화를 했을 때 최순실이 저렇게 지시를 했지 않습니까? 그럼 그 네. 이후에 저 지시가 효과가 있었을까요? 있었습니다. 네. 실제로 있었습니다. 실제로 이성환한테 돈을 요구해서 우리를 협박했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라고 지금 얘기를 했는데 실제로 그 직후에요. 이 통화 이후에 이성환이 돈을 요구했다라는 내용의 기사들이 쏟아져 나오기 시작했고요. 그리고 또 최순실 씨가 이 PC가 자기 게 아니다라고 극구 부인했을 때 그때 또 김진태 의원은 나와서 언론에 뭐라 그랬습니까? 지금 어디에 소유인지도 모르는 PC를 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날뛰고 의심을 해야 되냐 이러면서 뭔가 좀 그 JTBC의 보도가 최순실 씨의 PC가 아닌데 뭔가 조작된 거다라는 식의 보도가 여기저기서 튀어나왔거든요. 그런데 결국 이번에 검찰 조사에서 어떻게 밝혀졌습니까? 뭐 PC의 위치건 로그인 자료건 모든 게 최순실 씨의 PC로 거의 확인된 사실로 지금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저 지시가 저 당시에만 해도 최순실 씨의 지시가 먹혔다는 것도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볼 부분인 것 같습니다. 조금 더 해보겠습니다. 박근혜 대통령 이제 논란이 됐던 2013년에 영국 등 유럽 방문 때 있었던 일인데 오늘 아침 중앙일보의 칼럼에 나온 내용입니다. 호텔에 들어갔더니 매트리스를 교체해달라 이렇게 얘기했고 전자레인지 설치해달라 별도로 아침 식사를 따로 했다는 거고요. 그런데 샤워 꼭지도 바꿔달라 조명과 장막도 설치해달라 이런 내용이 나왔습니다. 글쎄요. 일단 오늘 국회에서 있었던 이 장면 또 한 가지 정리를 좀 해보겠습니다. 이런 일들이 벌어졌다고 나왔는데 이렇게까지 과연 했어야 되느냐 하는 질문입니다. 소개합니다. 제가 인천시장 시절에 박근혜 대통령께서 국정 간담회를 하는데 우리 인천시 차례가 됐습니다. 그래서 잠깐 이제 쉬어야 되니까 시장실을 빌려달라고 그래서 당연히 빌려드려야죠. 시장실 빌려드리는데 청와대 경호실에서 왔어요. 미리. 변기를 뜯어가더라고 변기를. 근데 깜짝 놀랐어. 왜 변기를 뜯어가냐고. 내가 쓰던 변기를 못 쓴다 이거지. 뜯어가고 새 변기를 설치를 했어요. 소독하고 닦든지 뭐 깔개 같은 거 가져와 하면 될 텐데 그걸 변기까지 뜯어갈 사안인가 싶었는데 그 예산 낭비잖아 어떤 면에서. 자, 좀 저희가 다른 말씀을 드렸습니다. 일단 송영길 시장 얘기부터 나눠보겠습니다. 이건 어떻게 된 겁니까? 그러니까 지금 들으신 그대로입니다. 네. 그러니까 시장실을 방문해서 시장실을 써도 되겠냐 해서 써도 된다 그랬더니 이제 경호실에서 와서 변기를 뜯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변기를 왜 뜯었는지 글쎄요. 뭐 여성 대통령으로서 뭐 변기를 청와대 시설을 뜯어내는 거는 이해가 되지만 네. 인천시를 방문해갖고 시장실에 화장실에 변기를 뜯는 거는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기도 하고 모르겠습니다. 그게 과연 그러니까 위생에 대해서 네. 철저하게 좀 생각을 갖고 있는 분이어서 그런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의혹이 저 멘트 때문에 또 나오고 있습니다. 이건 어떤가요? 이제 영국 얘기인데요. 다시 한번 여기로 돌아와 보겠습니다. 호텔에 묵을 때 이제 하루 호텔에서 먹고 그다음부터 버킹엄 궁에 들어가서 국빈 방문에 대한 예우를 받았잖아요. 네. 조금 전에 저 변기 얘기하고 어떻게 좀 보면 일맥상통할 것 같기도 네. 합니다만 영국에서 이제 하루를 묵는 일정이었습니다. 그런데 보신 것처럼 호텔 이 객실의 침대 매트리스를 아예 새 걸로 다시 교체를 했고요.
그리고 샤워 꼭지를 또 교체를 했습니다. 이 샤워 꼭지를 교체하는 사람은 저도 그 방송에서 한두 명 본 적이 있긴 한데, 물론 그건 개인의 취향이긴 합니다만, 뭐 거기까지는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이제 전자레인지를 설치를 해라. 혼자 밥 먹는 거를 즐겨하는 박근혜 대통령의 취향인지는 모르겠고요. 이 다음이 또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 좀 있습니다. 이 거울을 보거나 할 때 항상 밝은 조명을 비춰야 되고요. 그리고 거울에 대통령 자신이 비추어졌을 때 그 거울 안에 대통령 빼고 다른 사람이나 다른 사물이 비춰지면 안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등 뒤에는 하얀 커튼이나 장막을 내려서 이제 대통령이 거울을 비춰볼 때는 등 뒤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상태. 그리고 또 밝아서 아주 매우 밝은 조명을 쏴서 거울을 볼 때 본인이 혼자 돋보일 수 있는 그런 조명을 해야만 한다. 이렇게 요구를 했다고 합니다. 실제로 그렇게 했고요. 이상일은 어떻습니까? 이제 중앙일보 정치부 기자실부터 박 대통령 자주 보셨잖아요. 근데 예. 이런 면모가 좀 있었습니까? 글쎄, 저희들은 몰랐습니다. 뭐, 이 옷깃을 이렇게 세우는 거는, 네. 이 취재를 통해서, 왜 그런지 저희들이 알았는데, 저런 방 안에서의 생활이랄까, 이런 거에 대해서는 저희들은 잘 몰랐고, 대통령의 아마 취향이 좀 그러다 보니까, 비서관들, 특히 제가 보기에는 안봉근 비서관이 담당이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비서관들이 경호실에 이야기하고 또 경호실이 현장에 가서 다 답사를 한 다음에 저런 어떤 장치를 좀 해달라고 요구를 했을 것 같은데 대통령이 직접 지시를 과연 했을까? 아니면 비서관 쪽에서 알아서 네. 대통령의 취향에 맞게 정말 좀 과하게 지나치게 저런 어떤 꾸밈을 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경호실이나 비서실의 과잉 충성입니까? 아니면 대통령이 진짜 이렇게 지시한 겁니까? 대통령이 그렇게 하길 좋아하니까 네. 거기에 맞추지 않겠습니까? 문고리 3인방이 제가 볼 때는 주역이라고 보는데 네. 대통령이 되기 전부터 유명했지 않습니까? 전효옥 전 의원의 증언에 따라도 행사를 하는데 햄버거를 먹어야 되는데 아무 먹지 않고 있길래 왜 그러냐 했더니 그 문고리 3인방 중 한 사람이 나이프와 칼을 갖다 주자. 그래서 햄버거를 먹었다. 그 다음에 비가 오는데 우비에 모자를 쓰지 않고 있는데 본인 스스로 우비에 달린 모자를 쓸 수 있는데도 안 쓰고 남이 씌워줄 때까지 가만히 있더라. 이런 것들 보면서 대통령이 공주가 아니냐 이런 얘기도 있던 것 같고 오늘 그래서 김경일 의원이 결국 급기야 네. 저런 변기까지 교체하고 호텔에서 있는 시설물들 교체하는 거 보고 대통령의 정신건강에 대해서 질문하는 사태까지 발생한 것은 대통령이 오랜 시절부터의 그런 습성 때문에 만들어진 그런 해프닝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근데 저 대통령? 호텔이요. 저기 시설을 매트리스 바꾸고 했던 저 호텔이 영국에 있는 5성급 호텔입니다. 네. 급 호텔입니다. 자, 이제 어쨌건 대통령이 갖고 있는 결벽증의 한 단면같이 보이기도 합니다. 결국 국정조사에서 이런 질문까지 나오고 정신건강을 묻는 질문까지 나왔다. 이것이 오늘의 상황입니다. 이번에 9번째 소식입니다. 준이 확인합니다.